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5일 오후 5시 51분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발의한 이른바 금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정확하게 말하면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입니다. 에 대하여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검은 이날 오후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 외 171명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른바 금수완박 법안은 범죄 수사를 전부 경찰에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대한 사태입니다. 여당이 헌법 위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여부를 가려야 될 사안입니다. 만약 통과되면은 대검은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은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하여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범죄자 만세법이라는 거죠. 이어서 특히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에 의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 기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을 만들기 전에 충분한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공론화의 과정 속에는 각계 토론도 있을 것이고 여론조사도 있을 것이고 전문학자들의 전문적 검토도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은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거는 몇 년이 걸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후다닥 해치우겠다는 겁니다. 개정안은 검사수사권의 근거 규정인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하고 검사가 예외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한 후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현재의 권한, 그리고 체포 구속 장소를 감찰할 때 송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대폭 삭제되었습니다. 헌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수사 체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건물에 비교하면은 이 기둥을 어디에 두느냐, 기초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지하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과 법원과는 국가 구조와 관계되는 겁니다. 이런 국가 구조와 관계되는 것은 중대한 만큼 거기에 대한 논의는 오래 걸려야 하고 아주 국민 그리고 이해 당사자가 전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후다닥 해치운다는 겁니다. 후다닥 해치우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이 저질러 놓은
권력형 부패가 워낙 많으니까 뭐 대장동 사건은 그 중에 일부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구속, 감옥 살 사람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권력층 안에. 그걸 피해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피해보겠다는 걸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앞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소속은 수사에서 제외한다. 그 문안을 차라리 넣는 게 낫지. 이렇게 구조를 뒤바꾼다는 것은 빈대 잡는다는 핑계로 집에 불 지르는 것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스타 탄생입니다. 즉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지명자가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가는 곳에는 기자들이 수십 명씩 몰려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자들을 부를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기일 뿐만 아니라 정치력이 되기도 하고 이게 큰 공인의 자산이 됩니다. 현재로는 한국에서 지금 윤석열 당선자 다음으로 이 부분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 후보자로 보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분이 대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초 체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한동훈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느냐 하는 것은 그건 문재인 정권에 물어보면 될 겁니다. 그동안 권은 무슨 유착으로 판명 났지만은 제일 처음에는 금은 유착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가 짜고 여권 인사를 공격하려고 했다 하는 그런 조작을 해가지고 계속 언론을 동원해서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괴롭혔고 여기에 한동훈 검사장이 꿋꿋이 맞서면서 이분의 인격을 드러내고 실력을 드러낸 데 대한 국민들의 감동이 지금은 열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벌써 대통령감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어떤 이 고난 속에서 큰 인물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 역사의 한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이 다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거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뚫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서울 고금에 있는 이 자기 사무실 인사청문회 중부비단이 있는 곳으로 출근을 하면서 그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수십 명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수완박에 대해서 입법이 시행되면 평생 범죄자들은 사실상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평생 범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전문 범죄자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명분 없는 야반 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라고 했습니다. 야반 도주극이라고 했습니다. 야반 도주극은 뭐냐면 잘못한 사람들이 밤에 짐 싸서 도망가는 거 말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을 완전히 야반 도주극 집단으로 몰아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청문회 때 격론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도 법무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임무 중의 하나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특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 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하더라도 법무장관이 대장동 사건은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결심하면은 특검 수사가 들어가고 그것은 검사가 지휘를 하게 됩니다. 이런
탈출구가 있다는 거죠. 또 기자들과 일문일답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 이런 시기에 법무자관으로 지명되어서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행정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 법을 발의하신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정발하는 거죠. 그리고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할 일은 그런 힘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 한동훈 후보자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분은 법의 의미를 범죄자들을 잡아넣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보호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처벌해가지고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바로 법의 존재 이유다. 검찰의 존재 이유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한 이 검수완박은 국민 편이 아니라 범죄자 편에 서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앞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려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법이 통과되어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으로 심대합니다.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을 얻겠다는 겁니다. 이런 설득을 하는 데는 이 한동훈 후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첫째 쉽습니다.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해요. 그러니까 머리에 속속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 여론이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이라든지 이 입법 후의 여러 절차나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민주당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 범죄꾼하고 똑같구나. 우리 죄짓지 않는 법이 없어도 사는 우리를 완전히 피해자로 모는구나 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격분시킨다면은 170 몇 석이 아니라 300석을 다 차지해도 절대로 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당은 여론을 무시하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민주공화국에서는. 그리고 선거가 목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또 국회의원 선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전략은 거기서 한 인물이 이 금수완박 무대에서 한 인물이 극적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 무대를 만든 사람은 전과자 윤호중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황운하 등등입니다. 이 윤호중 씨는 비상대책위원장인데 민주당의 1984년에 서울대학교 학생 때 유시민 등등 몇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들어온 청년을 프락치로 몰아가지고 4명입니다. 4명을 건 일주일 동안 감금, 폭행, 고문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사과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더구나 황운하 피고인과 함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범죄자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국민 편에 서 있습니까? 요걸 한동훈 후보자가
일반 국민들께,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께 얼마나 절실하게 알리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